자, 지난 보름 넘게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뉴스타트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연평도 포함까지 왔습니다. 왜? 지금 왔을까?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까? 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서해 최남단 미사일, 말하자면 대포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장제도 그리고 갈리도는 이제 갈도라고도 하는데요. 네. 구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최북단 네. 연평도에서 네. 장제도는 불과 6.5km, 네, 갈리도는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맑은 날에는 그 네.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2015년도에 네. 김정은의 이제 작전 구상에 따라서 네. 이 갈리도와 장제도에 122mm 방사포 네. 대포 부대를 저기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까? 네네. 네. 지금 지난번 2011년 연평해전 때는 그때는 북한이 어디서 쏜 거죠? 네,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 군사작전을 할 때는요, 네. 제일 전방에는 단거리 소총을 배치하고요. 그렇죠. 약간 뒤에는 기관총, 그다음에 포, 그다음 미사일로 가거든요. 네. 그 장제도 저런 섬들에는 과거에는 그 보병 부대가 중대가 있으면서 일종의 기관총 정도밖에 없었어요. 기관총 정도가 있던 네. 곳이다. 근데 우리의 작전 계획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은 누가 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눈앞에 있는 적을 없애고 눈앞에 있는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데 좌표를 알고 있는 거를 무조건 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연평도 포격전을 당했을 때 우리 해병 부대들이 어디서 포탄이 날라오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 장제도 갈리도부터 때렸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이 그때 포를 썼던 데는 개머리 해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게 거꾸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얻어맞아서 화가 나는데 북한 입장에서 장제도 저쪽에 있던 애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떨어져서 굉장히 놀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그게 개머리 해안이죠. 이쪽에서 우리 연평도를 2011년 11월에 공격했던 건데 우리는 장제도나 갈리도인 줄 알고 이쪽에 처음에 네. 보복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작전 계획상으로 어디서 날라온지 모를 때는 가장 앞에 있는 적을 제거하는 게 원칙인데 가장 앞에 눈에 보이는 적이 없으니까 가장 좌표상으로 알고 있는 섬에 있는 부대를 때렸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이요. 이제 북한 방송을 보니까 황순욱 차장, 이 갈리도 이 4km 앞까지 진짜 온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전망대에서 네. 직접 망원경으로 이 부대를 살펴보고 그리고 네. 그 자리에서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 전투 문건을 승인까지 했다라고 실제로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해석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방송에서 말한 김정은이 정말 최전선까지 배 타고 갔는지 그 장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식에서는 연평도가 손에 잡힐 듯이 바라보이는 갈리도 전초 기지를 시찰하셨습니다. 감시소에서 연평도를 굽어보시면서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 전투 문건을 승인하셨습니다. 자, 11월 들어서 이제 한국 정치상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청와대 기능이 멈춰선 듯한 이런 국면인데 김정은이 유독 전방 시찰이 많았네요. 네. 사실 지난 10월까지는 김정은이 뭐 유경병원이나 그리고 공장 방문, 즉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곳을 시찰을 많이 갔었는데요. 네. 11월 들어서는 4일부터 연달아서 4곳을 다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11월 그렇네요. 4일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11일, 525 13일. 군부대, 네. 특수작전대대, 그리고 9일, 11일, 13일, 네. 이제 갈리도와 장제도가 13일이죠. 이렇게 연속으로 4군데의 군부대를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김정은이 그 전방에 있는 섬까지 가고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122mm 방사포를 배치했었습니다. 방사포는 네. 우리로 얘기하면 구룡과 같은 그 다연장 로켓인데 지난번 북한이 연평도에 많이 발사한 게 그겁니다. 근데 4km 내지 6km 떨어진 데다가 방사포를 배치하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거고요. 네. 지금 우리도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그쪽에 철룡부터 해갖고 우리도 구룡에서 굉장히 많은 화력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면은 네. 그때의 양쪽 대화력전은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그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저렇게 앞에 나와 있는 섬에다가 125mm 표를 배치하게 되면요. 우리가 타격해서 쟤네들을 쑥대밭 거기다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에도 불구하고 저걸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작전을 승인한 건데 따라서 서해에서 뭔가 한 번 벌어지면은 네.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코앞까지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코앞까지 왔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네. 얻어맞았던 부대를 한번 위문도 하면서 취월업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돌아다니는 부대 중에 525군 부대라는 게 눈을 굉장히 끄는데요. 네.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참수작전 부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네. 그래서 북한도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다니면서 북한 식당 가보면요. 북한 식당 음식 맛이 서울 음식점 한 5년 후 정도로 보거든요. 주 고객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따라오는데 북한이 지금 군사작전을 특별히 배울 데가 없다 보니까 한국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 얘기 하나 보겠습니다. 이 은박지를 모으는 북한 군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북한 군부대에서는 은박지를 모으는데 여념이 네. 없다고 하는데 그 북한 담배를 보면 네. 그 담배 갑 안에 담배를 네. 싸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 그게 네. 은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걸 지금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포병부대, 대포부대의 이제 무기 시설들을 덮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은박지로 만든 위장막으로 대포 같은 이제 무기 시설들을 덮어 놓으면 이제 빛이 반사되니까 햇빛이 반사되면서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볼 때 잘 감지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촬영하는데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믿기지 않습니다. 핵무기 만드는 나라가 위장막을 위해서 담배에는 은박지를 모은다? 아니 저기 우리나라 담배 있죠. 네. 우리나라 담배 은박지 쓰면 좋을 겁니다. 제가 은박지 수입하는 아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건 아마 네. 반사 좀 할 거고요. 북한 은박지는 종이 성분이 많아서 쟤네 건 불 붙이면 그냥 타버릴 거예요. 색깔만 하얗지 종이라서 별 효과가 없을 텐데 네. 저걸 왜 하는가 하면은 왜 우리 비행기들이 날아가다가 적 미사일이 쫓아오면은요. 체프라고 하는 걸 탁 뿌리거든요. 네. 체프는 은박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금속 편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이렇게 그 레이더파를 난반사시켜갖고 자기를 우리 비행기를 숨겨주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체프가 없다 보니까 저 담배갑에 있는 은박지를 모으는 건데 지금 미국과 우리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위성 중에 하나가 레이더 위성이라 그래서 밤이고 비가 오고 뭘 하더라도 항상 레이더파를 써서 볼 수 있는데 그 레이더파를 저걸로 교란시켜 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북한 얘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북한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뭘까요? 공공을 강제 이혼행하는 데 격분한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뒤를 비켜달라 투쟁에 이어 참가자들은 또다시 촛불 집도년에 대한 울분을 네. 터뜨리며 날이 밝도록 인민들의 투쟁은 우리 남조선 토요일에 있었던 전 우리 지역에서도 3차 없는 촛불 시위 시민들이 관련된 박근혜 것을 퇴진을 발빠르게 요구하는 북한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집회를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이 지역의 12일 날 영동 토요일에 촛불 그 시위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이게 100만 인파가 모였는데요. 그걸 하루 뒤인 13일 이 조선중앙방송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한 소식을 하루 만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 남한의 그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이걸 체제 선전에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북한에서 이런 시위 상상도 못할 체제죠. 그러나 북한은 과연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 반정부 시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소개합니다. 화되는 예. 사상 초유의 정치 추문과 관련해서 집단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이르렀고 또 박근혜는 숨쉬는 미라나 다름없는 이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범한 사회계가 박근혜 탄핵 추진위원회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을 조직하고 전면적인 대중투쟁에 돌입했는가 하면 연일 시국선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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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선중앙TV뿐만 아니라 노동신문도 같은 뉴스를 네. 보도를 했는데요. 저 보시는 화면이 이게 6면 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 한 면을 털어서 이 남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는 칼라로 네. 이 100만 인파가 모인 사진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는 항복하라. 민중이 승리하는 내일을 만들 것이다. 네, 100만 명이 참여해서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완강히 요구했다. 이런 이게 중간 제목까지 달았는데요. 네. 또 심지어는 이 청와대로의 무릎 걸은 행진으로 이 박근혜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릎 거릅 행진은 무릎 아마 오체 투지 하면서 왜 절하면서 간 거를 그렇게 표현. 삼보일배 하듯이 네, 뭐 네. 그걸 얘기하는 네. 건가요? 근데 저는 지금 북한 저걸 보면서 네.
북한이 참 우리 언론하고 종편을 열심히 보는구나 하는데 네. 한번 이왕 좀 나온 김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집단 사태라고 북한 방송이 표현했는데 집단 사태가 뭔지 한번 다음 날 좀 내일 좀 북한 방송에 해명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북한이 저걸 해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저건 전략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네. 저기 민주주의는 전파가 되거든요. 저 방송과 저 보도를 보면서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김정은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기서 명사만 박근혜를 김정은으로 바꾸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도하면서 북한 수뇌부에 또 어떤 그 국가 보위부 같은 데서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네. 한마디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